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가 당시 함께 근무했던 김모 부장검사에게 심한 폭언, 폭행, 그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지요. 그렇지만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의 진실 규명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나서서 집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김 검사의 동기이신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양조기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오후 대검 앞에서 김홍영 검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꽤 예, 많은 예. 동기들이 나섰던데요. 어떻게 해서 이 예. 기자회견 조직하게 되셨습니까? 일단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동기들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었어요. 경위를 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네, 5월 19일 김홍영 검사가 사망하면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네, 그 유서의 내용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기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말이야 그 업무가 얼마나 과정하다고 그 업무 스트레스 죽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 그냥 이제 넘어갔죠. 네, 근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네, 김홍영 검사 동기들이 그 음, 유족들한테 부모님한테 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지금 음, 김 검사로부터 이러한 문자를 받았고 특히 이제 카톡 대화 내용을 네, 갖다가 네, 얘기를 했었죠. 그러자 네, 이제 6월 초에 들어왔어. 6월 1일자로 김 검사 유족이 예,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답니다. 예, 이제 대검에서는 그걸 받아본 이후에 예, 남부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죠. 진상조사를 지시하니까 남부지검에서는 6월 10일자로 그 해당 부장검사를 예, 서울고검으로 음, 전보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네, 법무부 인사 담당과의 음, 말은 이제 이게 문책성 인사가 아니고 네, 본인이 원해서 희망에 따라서 보낸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렇죠. 그래도 이 진상 조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던 차에 네, 6월 27일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음, 이 음, 탄원서가 제출됐다. 네, 그리고 김 검사가 생전에 친구 동료들에게 이러이러한 카톡 음, 메시지를 보냈다. 네, 이게 이제 보도화되면서 다른 언론에서도 덩달아 네,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죠. 27일 날 그게 보도되고 나서 이제 우리 연수원 동기들도 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음, 절친이 아니면 모르는 내용을 이제 다른 음,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28, 29 지나고 30일에 이르러서 네, 같은 반원들이 예,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지금 김홍현 검사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네, 억울함을 그대로 안고 음, 갈수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우리가 예, 예, 나서서 예, 뭔가 성명서라도 발표하자. 예, 이제 연수원이 지금 1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네, 1000명을 14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아하, 한 반에 한 71명, 7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 사반 반원 72명이 이제 예, 주축이 돼가지고 예, 성명서를 내자. 아, 그렇게 됐는데 이제 네, 그 사반 반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네, 저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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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반이 이렇게 하고 하려고 예, 하는데 네, 네, 41기 전체에서 하는 거 어떠냐. 아하, 그래서 그러면 우리 41기 반장, 14개 반장들한테 예, 의사를 타진해 예, 보겠다. 예, 고 했고, 예, 그 순서를 이제 처음에는 예, 그 사반 반원들이 음, 7월 6일자로 먼저 하고, 네, 그 이후에 41기 전체가 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네, 예, 예,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음,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반장들한테 네, 이제 의사를 타진하려고 하던 차에 7월 1일자로 예, 그 내용이 보도가 돼 버렸어요. 그랬죠.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급해서 반장들한테 바로 음, 그 기사를 올리면서 네, 네, 어떠냐, 음, 41기도 음, 성명서 발표를 할 거냐, 음, 여기는 타진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 다음날 7월 2일 토요일 아침에 이제 41기 전체 차원으로 성명서 발표한다면은 음, 4번 차원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음, 4반은 안 하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41기 전체가 해야 되는데, 네, 어, 7월 2일 아침에 그 보도를 보니까 네, 대검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본부 인력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감찰본부에서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 41기 움직임을 보고 아, 미리 선수를 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해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네네.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고 음,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네, 그러면 신속하게 네, 동의를 받아서 예, 성명서를 발표하자. 음, 그래서 7월 2일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모으기 서명을 시작했어. 받기 예, 시작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서명을 받는 방법은 종이를 들고 받기는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전국이 흩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음, 반별로, 네, 조별로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네, 이틀 동안 받기로 네, 했어요. 어, 월요일 저녁까지 이틀 동안 받기로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일단 어,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네, 이제 김홍영 검사가 음,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음, 원래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음, 축구부 주장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은데 네, 그런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음, 검사뿐만 아니라 네, 판사 또 대형 높은 변호사들도 네, 초기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밤새는 일도 많고 네, 휴일 휴가 없이 이렇게 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김홍인 검사는 뭐 특히 이제 체력도 좋고 성격도 좋기 음, 때문에 음, 거기다가 뭐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 네, 있고 교육한 것도 원만하고 이러기 때문에 음, 뭐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음,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된다. 음, 이런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네네. 또 그래서 700명이나 모이게 넘어가면은 됐군요. 예,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은 또 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음, 과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기들이 집단적으로 나서가지고 음, 이걸 바로잡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평상시에 굉장히 성격도 좋고 체력도 좋아서 축구부 주장을 했던 젊은 검사가 왜 느닷없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는가 그 죽음의 배경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어찌 보자면 이제 친구들이 우선 나선 거다. 70%의 친구들. 그러니까 전체 그렇죠. 한 1,000명 정도 41기 연수원 예, 동기들이 예.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0명 정도가 참여했으면 압도적 다수가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 양 변호사님은 김홍현 검사를 평소에 좀 알고 계셨습니까? 연수원 시절의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니 저는 그 네, 얼굴은 봤어요. 이게 음, 연수원 내에서 이제 뭐 지나다니고 하다 보면은 또 네, 저 대학 후배고 하니까 네, 네. 얼굴은 봤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못 해봤어요. 제가 친했던 법조인 아니에요. 예, 회장으로 예, 제가 회장으로 있었지만은 예,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그렇죠. 개별적으로 음, 접촉하기는 음, 힘들죠. 그래서 음, 보통 이제 연수원에 있을 때 음, 반별로 움직여요. 특히 이제 조별로. 네, 반원이 71명 내지 72명이고 예, 그 반이 이제 세 개 조로 나눠져 있는데 한 예, 조에 24명 정도가 있어요. 예, 조별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예. 얘기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연수원이 하고.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조별, 반별, 그건 학교 생각하면 거의 됩니다. 학교, 네, 학교 학교처럼. 예, 수준으로 예, 구성되어 있죠. 예, 연수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 수강을 하면은 뭐 네, 효과가 없으니까 예, 단위를 나눠 가지고 이제 수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 반에 72명 정도가 있으니까 뭐 72명 음,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음,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활동을 네, 하다 보면은 뭐 예, 100명, 200명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일반 연수생이 한 200명 이상 알면은 굉장히 발이 넓은 거죠. 저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회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뭐 말을 해본 사람이 한 4, 500명 정도는 되지만은 네, 전부 다를 상대로 이제 대화를 예, 해보지는 예, 못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홍영 검사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그 조원들 네, 친한 사람들 상대로 이제 음, 들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조원들이거나 혹은 뭐 반원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술 취한 부장 검사가 때렸다거나 예, 또 뭐 술이 취해가지고 나한테 잘하라 그러면서 뭐 계속 때린다라든가 매일 욕설을 한다라든가 술 시중을 들고 있는데 뭐 자살하고 싶다라든가 뭐 갑자기 뭐 20분 만에 술자리로 오라고 뭐 해서 갔더니 또 뭐 이렇게 이게 뭐 도저히 그 예,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 그렇죠. 이런 검찰 안에 이런 문화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장검사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인지 우선 이 점은 법조계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네. 나옵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인격을 갖춘 뭐 간부들이 많죠. 법조계 인격을 갖춘 간부들이 많은데 네. 일부 이제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이 네. 이런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언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과거에도 보니까 1993년에 부산지검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2011년에도 대전지검에서 젊은 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상관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모멸감 때문에 그걸 네. 견디지 못하고 예. 자살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 지금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자존심이 그렇죠. 강하고 예. 사회적 자부심 이런 것들이 예. 명예감이 강한 사람들인데 네. 그 조폭 부함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예. 견디기가 힘들죠.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예. 업무 효율도 오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 그렇죠. 가령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음. 따돌림이나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도 그 정신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죠. 그럼요. 학업 성적을 올리기도 힘들죠. 예. 근데 그걸 어디다가 토로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뭐 예. 요새 여러 가지 상담소가 있긴 하지만 학교 예. 내에서 예. 과연 내가 이걸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알렸을 때 예.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음. 그 가해자들이 내가 그렇게 고사질한 사건을 알고 네. 나한테 더 심한 가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건 지금 검찰이나 뭐 학교나 다른 예. 사기업체나 거의 똑같은 것 비슷한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비슷한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지도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네. 특히 이제 뭐 검찰같이 이렇게 고급 두뇌들이 모인 집단이라면은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그 네. 수장들이 예. 그 지휘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예. 다른 뭐 때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테고 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예. 마땅한데 예.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런 사건이 보편적인 건 아니고 네. 그 일부 몰지각한 간부들의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판사들은 네. 상당히 이제 점잖은 축에 속한데 검사들은 이 강력 사건, 예. 뭐 조직 폭력 사건이라든지 마약 사건 이런 걸 예.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예. 좀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예. 거칠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범죄 척결에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런 부하검사한테 예. 돌리면 안 되겠죠. 예. 이건 아주 그 간부 검사 개개인의 몰지각한 그런 사고 방식 이런 데서 기인했다고 보고 다만 그런 일이 있음을 간부들이 네. 더 그 위에 이제 뭐 차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이렇게 있는데 네. 그 간부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조치를 안 예. 취하는 게 더 예.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뭐 진경준 검사장 그 주식 뭐 의혹, 네. 예. 예, 주식 대박 사건에 대해서 네. 특임 검사를 임명한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지금까지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될 듯 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음. 사실은 공식 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면은 그렇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네.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네. 국민적의 의혹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임 검사를 인천지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네. 철저히 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무슨 네. 문제가 있으면은 특검을 해야 얼마 된다. 터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네.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예. 그렇게 몰직한 간부들을 네. 적격 심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솎아내야죠. 예. 그 부분은 그 제도적으로 예. 이 하여튼 문제도 뭐 진경준 검사 사건처럼 검사장 사건처럼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조사를? 일단 대검에서 아직 조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대검 네. 감찰본부가 있어요. 예. 감찰본부가 예. 있고 뭐 감찰 일과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거든요. 우선. 예. 남부 지금 사건이니까 대검 감찰본부에서 조사하면은 충분히 네.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진실 파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조사가 좀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언론에 했거든요. 지금 검찰 일과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태도가 이런 식이라면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이긴 한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서로 이제 대지를 시켜서 네. 뭐 신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망했다면은 그 말이 맞지만은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카톡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 김홍현 검사가 예. 침묵을 계속 지켜온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 네. 발설한 거, 발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변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 되고, 특히 네. 이제 이 부장검사의 평판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부장검사 밑에서 일했던 검사들의 음. 그 발언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당히 공통적이죠. 예. 맞아요. 그렇다면은, 자, 우선은 음. 그 피해자인 김홍영 검사의 주변 인물들, 네. 카톡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네. 인물들 충분히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저도 협조를 해드릴 겁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일단 조사하고 피해자 주변을 조사하고 예. 그다음에 가해자 주변 예. 그 부장검사 밑에서 일했던 예. 검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예. 또 그 부장검사 밑에 검사뿐만 아니라 그 수사관과 실무관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음. 이렇게 하면은 예. 얼마든지 그 카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음. 카톡 메시지가 진실이지 아닌지 음. 가려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부장검사가 인격적으로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비판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볼 때 말이죠. 이런 그 후배 검사에 대한 괴롭힘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했다면 이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덮는다면 그 자체로 문제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김 검사 숨진 지 벌써 한 달 반이 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안 내놓고 있는 건데요. 결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어제 이제 김수남 총장이 이 41기 동기회 기자회견에 즈음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걸로 되겠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업무 경감도 물론 필요하죠. 그건 지금 김홍현 검사 사망 사건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별도로 예. 별도로 이제 업무 경감은 필요합니다. 지금 휴가도 못 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 과중 때문에 상당히 그것만으로도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휴가는 가야 되고 휴일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네. 검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구만요. 안 지키죠. 검찰이 철저하게. 군기법을 안 지켜요. 예. 일단 업무 경감은 별도로 필요한 거고 네. 그것과 상관없이 네네. 이런 좀 별적인 인간들 좀 속아내야죠. 예. 원래 검찰 내부에 적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검사 적격 심사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과거에는 뭐 7년 단위로 하다가 예. 지난달에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예. 임용 후 2년에 하고 그다음에 예. 5년마다 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적격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야 하고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때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네. 부적절하면은 네. 법률에 규정된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를 예. 개시하면 되죠. 징계를 개시하면 되는데 네. 지금 그 업무 경감은 이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걸로 이제 물타기 해서는 안 되겠죠. 김수남 총장이 그걸로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수사 예. 굳이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총장이 그걸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뭐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그 업무 경감 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보도를 해버리면은 그 상사의 부당한 행위 부분은 덮일 수가 있으니까 언론 네. 쪽에서 좀 보도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김수남 총장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남겼고요. 그 밖에도 다른 제도적 방안, 특히 이제 형사부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차, 휴가 실지로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 일은 많지만 사람이 일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이 많아도 그냥 일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감정이나 자존감을 훼손당할 때 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1993년, 2011년 이것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면 네. 검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적격 심사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말이죠.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런 재수 없어서 이런 상사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거죠. 사람 목숨이 그 걸렸기 이제 때문에. 예, 그 간부들을 상대로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간부 상대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 이제 신입 검사 위주 교육을 많이 음, 해왔는데 네, 이제는 간부들을 상대로 예, 그 부하를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관리 감독할 것인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뭐 김순환 검찰총장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 언급하셨는데 네, 그걸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육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음, 뭐 1년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음, 그 감독자로서의 역할, 네, 감독자로서 갖춰야 할 성품 예,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아이고 참. 지금 뭐 위에 상관이 어떻게 하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네. 검찰 그 상부층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상부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음, 주셨습니다. 예컨대 김 검사의 경우에도 이것이 무슨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컨대 아무리 내가 위에 대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그런 외로운 결단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맞습니다. 내부에 이런 어, 소- 통로 자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아까 왕따 사건 얘기했듯이 이게 예, 지금 뭐 다른 가령 부장검사가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차장검사나 네, 검사장한테 얘기했다 아니면은 뭐 대검에 얘기했다 했을 때 네,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의정부지검 임모검사도 SNS를 통해서 밝혔듯이 네, 들이받아라. 그 대신 너도 다칠 각오를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음, 다쳐야 되고 음, 자기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올 걸 갖다가 예상하기 때문에 네, 못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41기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됐는데 이런 네, 것도 예, 그 참여자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익명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고 예,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예, 마음속으로는 공감하지만은 이렇게 동참했다가 나중에라도 뭐 지금 현재 판검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물론이고 나중에 내가 판검사로 지원을 할 텐데 또는 공직에 나갈 텐데 그때 혹시 5.5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아주 직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양 저 같은 변호사님, 저돌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또 가능하기도 해요. 양 변호사님 인권 변호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뭐 야, 제야? 하여튼 뭐 이렇게 예, 제조해 있지 않고 예, 아주 야성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홍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나와서 일찍 합격하고 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네, 검사로 임용된 그런 최고 엘리트거든요. 네, 엘리트고 예, 뭐 자존감도 강하겠지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고 사회적 위신이나 체면을 중시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게요. 만약에 사직하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사회적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검찰 내에서 네, 좀 욕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회적 저는 위신과 체면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평판을 중시하기 때문에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들이대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양 변호사님처럼 사셔야 건강합니다. 저도 아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지금 어제 그 하면서도 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아이 뭐 그 정도 감수하고 하는 거죠. 네.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쩔쩔매고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걸 다 계산하면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좁은 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고통 지금 속에 뉴스만 계신 보더라도 뉴스만 보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자기 모든 짐을 틀어놓겠다 그러면은
그 상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텐데 네. 괜히 그 뉴스에 그걸 언급했다가 나만 죽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심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참. 예? 내가 죽으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나 하나 죽음으로써 조용히 깨끗이 묻어버리고 말자 이런 심리예요. 아니 다른 그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는 이런 상대방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강한 거죠. 너무 착한 거죠. 그렇죠. 착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네. 1993년 부산지검에서 자살한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저 선배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검사도 너무 착했어. 지금 음.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음. 아니 모든 걸 갖다가 혼자 감당하고 음. 아예 묻어버린 거죠. 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거죠. 이래선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들, 청취자들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 꽁꽁 참지 마시고 문제를 드러내놓고 해야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유족들이요, 검찰의 상부, 그리고 김모 부장검사의 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김모 부장검사랑 연락은 좀 해보셨습니까? 이분 연락이 좀 되나요? 기자들 아니요, 전화는 아예 안 저는 받더라고요. 저는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조사를 시도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뭐 조사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그 주변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괜히 그 사람들한테 저도 부담 줄까 봐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책임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할 테고 네. 그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뭐 접촉할 시도를 안 해봤고 유족들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만나기도 했는데 뭐 사과도 없고 부인만 하고 별 반응이 없나 봐요. 그 기자들 전화는 아예 안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접촉이 불가한 예. 상황이고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함께 일하던 후배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최소한 부모님들께는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그게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본인이 나서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오히려 깨끗하게 풀릴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더 자기가 소속한 기관에 오히려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법조 엘리트 사회가 이를테면 이렇게 부당한 대우, 저는 이렇게 검찰 법조인 스스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모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 엘리트 안에 이율배반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네. 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그래요. 예. 지금 대한변협에서 그 변호사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참 이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참 이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고발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만에 한해 나한테 튈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에 상당히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고 결국 이 우리 사회를 좀먹게 만드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엘리트 사실 사회가 뭐 개혁이 좀 돼야 근로기준법 부분은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지금 뭐 하루 8시간 일하기로 돼 있는데 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일하겠다. 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 정도 업무 과정은 뭐 좀 감수할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만약에 이 신임검사의 경우에는 일을 좀 배우면서 네.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렇죠. 근데 어느 데나 그렇죠. 숙련되기 예, 전까지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위에 간부들, 네.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이 효과적으로 지도해주면은 그 신입검사가 자기 능력의 150%, 200%를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좀 힘든 일이라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네. 업무 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면은 위축돼 가지고 오히려 자기 능력의 절반도 발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요건 지금
관리 감독자의 그 능력에 상당히 좌우된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자, 김수남 총장이 예컨대 이번 발표를 통해서 김 검사 사태를 마무리 짓는 수순으로 간다면 동기에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조사가 음, 시작되면은 뭐 네. 2주든 3주든 걸려서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에 뭐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기수들의 협력을 구한다든지 뭐 집회, 음, 1인 시위, 음, 기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음.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김홍영 검사가 떠나는 길이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동기들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김 검사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아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차원에서라도 집회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나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홍영 검사는 모든 짐을 자기 스스로 지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내기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집단 행동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가고 싶고, 그 검찰 간부들이 좀 앞장서서 그런 문제점들을 도려내고 상처를 갖다가 치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재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